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이 어제 결정됐습니다. 사지선다형, 약간 변형된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두고 각 캠프마다 셈법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각자 불만들을 보였고 하지만 수용한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재심 요구까지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캠프에서 그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준입니다. 네네. 자, 조금 헷갈려서 예.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1대1로 묻되 사지선다형이다. 우리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전에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네. 사실과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그럼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재심 요구는 뭐 구두로 신청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요청한 거는 네.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좀 먼저 공개해달라는 그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아, 구두로 정식 예. 재심 요구라기보다는 예, 문항부터 공개해달라라고 하는 공개해달라고 구두 요청을 했다. 예, 공문을 보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이제 재심을 신청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우선 사실관계 파악을 예. 해달라라고 언론 쪽에서 지금 좀 보도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뭐 매우 강력하게 재심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언론들은 좀 센 걸 좋아하더라고요. 센 걸 좋아해서 그런 거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 문항을 구체적 문항을 일단 알려달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문항을 보고 재심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 예, 여기까지인가요?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이면은 네. 재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아직 문항은 확인을 방금 못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후보 각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후보와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후보와 본선 경쟁에 대해서 그 사지선다하는 이 두 가지 설문 방식을 중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걸 안 내보내고 이건 뭐 내보내는 게 전례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어가지고 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언론인들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뭐 예.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예.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유승민, 2번 누구, 3번 누구 예. 이렇게 된다라는 예, 지금까지 쪽으로. 알려진 건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선관위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고 확인이 돼야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게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예.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지록위마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좀 지록이마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 사지선다하고 양자 대결 두한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네. 선관위에서 기계적으로 둘 다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원 당규에 저희 보면 입각해서 정해져야 될 경선룰이 좀 정치적으로 애매하게 결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은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의견을 묻는 거가 헌법 조항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원도 중요하니까 당원한테 절반 정도 묻고 그리고 당원이 아닌 또는 당원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들한테도 의견을 50% 정도 질문을 해서 이 반영을 해서 균형을 맞춰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선관위가 발표한 방식에 의하면은
이 설문의 내용이 당원조사와 일반 여론조사가 달라지고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조사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단계로 되기 때문에 설문은 간단해야 되는데 네. 이건 좀 너무 복잡해서 네. 전화 받다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마 중도를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는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좀 한번 체크하고 다시 검증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당원들한테는 4명 중에 1명 선택하도록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 여론조사 대상한테는 앞에 막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아놓고 4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질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가 첫 번째 문제점. 설문은 간단해야 되는데 일단 두 설문이 틀린 거는 좀 두 설문이 같은 구조에서 50대 50%로 반영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제 거기에서 좀 지나치게 벗어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네. 설문이 복잡하면은 이 설문을 받는 투표자 입장에서는 네. 그냥 귀찮으면은 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위 중도 중수청이라고 그 우리 유승민 캠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 수도권 청년,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특히 질문이 길 경우 그렇죠. 설문에 응답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다. 예, 그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지지자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끝까지 받겠지만은 네네. 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설문이 이래 하고 네. 전화를 끊어버리면은 그 자체가 결과를 일부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좀 고려됐어야 됐다는 네. 생각이고 하여튼 당론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 한 균일한 설문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기계적인 이 합체를 해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묻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재질문 조항, 그러니까 프루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뭐 저는 지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랬을 때 몇 번 다시 물을 거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도 지지하는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여론조사에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바로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전화를 안 받은 사람한테 뭐 몇 차례 더 전화를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중요한 문제라고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질문 조항 그다음에 ARS 절차 홍준표 캠프에서는 ARS에서 당사자 본인 인증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해봤더니 이 디테일에서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재질문을 몇 번 하느냐, 기권하고 묵묵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거는 그렇죠.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네. 선관위 대리인들이 그 선관위 여론조사 TF에 모여가지고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예. 그런 디테일들 반복 질문을 몇 번 하느냐, 뭉답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확인만 할 수가 있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복 질문을 몇 차례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반복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묻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 합의가 됐다. 그 부분은 관례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 캠프에서 다 그 대리인들이 합의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요. ARS 본인 인증 절차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고 불씨를 남긴 판단이다.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앤 것에 대해서 없앤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어제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지금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ARS 방식은 본인 인증처가 없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투표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ARS 투표에 본인 인증처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야 네. 부정 응답자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어려워하는 노인층 응답이 떨어질 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투표하는 데는 본인 인증 절차는 필요하고 더군다나 모바일 투표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균형에 맞게 LS 방식도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대리 투표가 몇 건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서 뭐 홍준표 그런 캠프도 것들은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은 네. 추가적으로 합의할 기회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정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오늘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 지지 선언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 결합을 했어요. 예. 흔히 유승민계로 불리던 하태경 의원의 경우 그 윤석열 캠프로 간 것에 대해서 좀 뭐 유승민 캠프로서는 조금 뭐 서운하거나 이거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서운 안 서운을 떠나서 정치적 의미를 유승민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뭐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캠프에서 평가하거나 제가 평가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층이 지지가 필요해서 뭐 하태경 후보 영입이 도움된다고 뭐 생각해서 본인도 뭐 그 본인 철학이나 본인이 고민해서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사람 하나 영입하거나 누구를 줄을 세운다고 해서 네. 지금 선거판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나 우리 당대표 선거 때 볼 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우리 청취자들께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당내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경선에 대한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3일 전에 실시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걸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오늘 오후에 한국갤럽에서 하는 신뢰성 있는 네.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해가지고 네. 2강 1중의 자세에서 지금 장강 체제로 네.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말까지 그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네. 대표 선거를 볼 때.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